여러분, 1267년으로 돌아가 고려 왕실의 연회에 초대받는 상상을 해보세요. 찬란한 청록빛 도자기가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것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 미학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고려청자 철제 초화문 백태화 원문 장구는 그런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전하는 걸작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이 도자기가 탄생한 1267년은 고려 원종이 재위 중이던 시기로 당시 고려는 원나라와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국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고려 왕실은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예술과 공예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이 시기의 고려청자는 단순한 실용품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고 불교적 이상을 담아낸 중요한 예술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려청자 철제 초화문 백태화 원문 장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품고 탄생한 걸작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장구 형태입니다. 장구는 한국 전통악기의 상징으로 음악적 상징성과 함께 궁중 연회의 품격을 더하는 장식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자기의 상단과 하단은 넓고 중간부가 좁아지는 구조로 안정감과 조형미를 극대화했는데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왕실 의례에서 상징적 역할을 했던 도구로도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형은 당대 도공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철체와 백태 기법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철체 기법은 철분 함유 안료를 사용해 문양을 그린 후 고온에서 소성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색감을 구현합니다. 초화문의 세밀한 디테일과 생동감은 철체 기법의 뛰어난 정교함을 보여주죠. 백태 기법은 백토를 두껍게 쌓아 올려 문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약 아래에서도 선명하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 두 기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작품의 시각적, 촉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문양은 이 도자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화문은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상징하며 고려인의 자연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백태화 원문은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풍요를 상징하며 왕실의 권위와 불교적 이상을 함께 담고 있죠.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이 문양들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대 왕실과 불교 미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록빛 유약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유약은 표면에 부드러운 광택과 깊이를 더하며 마치 물결처럼 은은한 빛을 발산합니다. 빈혈 없이 균일하게 처리된 유약은 도자기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고요하고 경건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약의 특성은 고려청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려청자 철제 초화문 백태화 원문 장구는 왕실 의례와 연회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구라는 형태 자체가 한국 전통음악의 상징으로 왕실의 권위와 예술적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불교적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문양들은 이 도자기가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라 예술적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도자기가 현대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이 도자기는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와 전시에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고려 도자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감정원의 분석을 통해 1267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정된 이 작품은 당시 고려 도공들의 홍과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대의 기술로 밝혀낸 과거의 걸작이란 점에서 이 도자기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왜 고려청자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될까요? 그것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미적 감각 때문입니다. 고려청자는 단순히 당시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독창적인 미감을 창조했습니다. 초화문과 백태화 원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명력과 순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의 예술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고려 도공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철체와 백태 기법의 조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실험 끝에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철체 기법은 고온 소성 과정에서 색상이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백태 기법은 문양의 입체감을 유지하면서도 유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고려청자 철제 초화문 백태화원문 장구는 그 자체로 도공들의 헌신과 열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단순히 예술적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화문과 백태화원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당시 고려 왕실과 불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은 불교를 단순한 종교로 보지 않고 왕권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기반으로 삼았는데요. 이 도자기는 왕실 의례에서 불교적 상징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가 신성함과 경건함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청자 철제 초화문 백태화원문 장구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으로서 오늘날에도 그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자기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서 이 도자기는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적 자산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동서양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이 도자기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중도 갤러리와 함께 이러한 작품의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